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30 세대 청년 무직자가 무려 6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청년 무직자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 2030 저연차 퇴직 증가 현상도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 청년 무직자가 4050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일을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재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출산, 육아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 잠시 일을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싶어서 쉰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런 어떤 건 사실 이제 그 청년 세대들이 이제 일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실제로 실업률에도 이게 집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냥 쉬고 싶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통계청 조사 결과 이제 그냥 쉰다는 2030, 20, 30세대의 어떤 그런 청년 무직자는 지난 4월에 말씀하셨듯이 60만 명이 달해요. 그러니까 66만 명이 다른데 이는 4050 세대보다 웃돌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들이 이제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일을 할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대만 보면은 최근에 10년간 4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20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이제 고용 한파 닥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지난 2020년 4월이죠. 네. 그때 최고를 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2030 세대가 4050 세대보다가 이 수치가 높게 나온 거는 이런 어떤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로 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일단은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쉬는 인구가 곧 취업 포기로 직결된 건 아니라고 일단 이야기해요. 하고 그래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수치가 높은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뜻 신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느는 배경을 꼼꼼히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 대책이 나오니까 일단은 그 원인들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런 어떤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꼽히는 어떤 상용직들 있잖아요.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년 취업자 수가 또 실제로 1년 전보다는 4만 5천 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줄었고. 네. 이에 반해가지고 그다음 지위가 불안정한 미래가 불확실한 어떤 그런 임시직, 일용직 이런 어떤 청년 취업자는 한 2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불확실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때 여러 가지 배달업이 호황을 누렸는데 일단 이 배달업에 투입됐던 청년들도 굉장히 이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수입이 많이 줄어드니까 네. 배달이 이제 떨어지고 수입이 많이 줄어드니까 떠났고 특히 음식 배달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운수 창고업 종사자들이 보면 지금까지 한 1만 5천 명 정도 줄었거든요. 이 수치에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난 상황을 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탈한 어떤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 있잖아요. 네. 이런 일자리가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그대로 노령층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체 인력들이 이제 들어온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제 정리하는데 다양한 어떤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청년 무직자 현황과 함께 원인도 간단히 짚어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실제 고용 환경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자리를 선호하느냐, 또 내가 취업했을 때 얼마만큼 임금을 원하느냐 이런 네. 어떤 수치에서 미스매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취업 포털 이제 사이트죠. 인크루트가 지난 3월에 대학 졸업 예정자 졸업자 653명을 대상으로 전조사했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입사 시 희망하는 연봉이죠. 초봉이 3,944만 원.
이제 희망을 했는데 또 기업 규모로는 이제 대기업을 이제 선호를 했어요. 54.4%가 대기업을 선호를 했는데 실제로 통계청이 이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 많이 차이 나거든요. 통계청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조사 중에 청년청의 어떤 부가조사를 이제 해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첫 직장에 이제 취업해가지고 초봉이죠. 네. 첫 임금 수준 같은 경우 월 200만 원이 미치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희망사하고. 그 사례가 한 73.3%가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실적으로 초봉 200만 원 미만의 일자리를 일자리에 이제 취업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취업까지는 한 11개월 정도 걸리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좀 일하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또 늘어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의 이상과 현실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또 한때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공무원도 젊은 층이 많이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크게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게 이제 공무원들이거든요. 네. 사실 옛날 같은 경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청년층들의 선호 1위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임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공무원에 따르면 일단은 뭐 2020년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공무원 가운데 네. 5,961명이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그 2년 전에 2018년도에는 이제 4,153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네. 한 43.5%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대구 영북의 경우도 보면은 뭐 30-50명 공무원 퇴직자가 대구에 149명, 경북에는 434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같은 기간에 이제 그 전체 퇴직자와 비교했을 때 비율을 보면은 대구는 6.92%, 그다음에 경북은 16.16%, 이게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 영북 같은 경우는 이제 35세 미만 공무원 전체 퇴직자 수가 이제 보면 2018년에 401명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83명으로 크게 증가했잖아요. 이 가운데 1년차 미만 퇴사자, 그러니까 취업해서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하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특히 대구 북구청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1년 미만의 퇴직자를 조사하니까 벌써 한 7명으로 집계됐고,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시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직종 네. 여기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지난해 11월 통계청 조사를 했는데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일단은 대기업이 그쵸. 1위로 됐고 2위는 공기업이고 3위는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예전에는 1위가 공무원이 거의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공무원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뭐 2016년 이후에 이제 처음이라고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공직자 공무원 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낮은 임금 그리고 악성 민원이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낮은 임금이 또 한몫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 1년 차가 이제 그 월급을 받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처음에 받으면 자기감이 굉장히 드는가 봐요. 너무 형편이 없어서 기대한 만큼.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가 이제 공적 안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는 공적 안내서에 보면은 원래 기준 이제 9급 초임 임금이 월보수 23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연봉으로 따지면 한 2,8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보면은 뭐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뭐 가족 수당이라든지 뭐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들을 빼버리면 월 한 177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다음 7급 초임 같은 경우 월 평균 한 259만 원 정도.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수당을 빼버려 196만 원 정도거든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어떤 월급을
받고 이제 공무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 이제 그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 같은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웬만하면 200만 원 정도는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공무원 이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네. 첫 월급을 받게 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뭐 그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어떤 뭐 그 사회 저 관계망 SNS 통해서 이제 막 알리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연차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1년이 안 된 어떤 그런 저연차들은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연차의 어떤 그 실업 저연차들의 어떤 그런 퇴직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경쟁률도 굉장히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21년에는 93.3대 1까지 이제 치솟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보면은 2019년도에 39.2대 1, 2020년에 37.7대 2. 그다음에 지난해는 29.2대 1로 계속 엄청나게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참 공무원 선호도가 지금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문제는 또 이제 이런 낮은 월급도 문제지만은 이제 일을 하는 부분 실제로 이제 젊은 층들은 어찌 보면 뭐 월급보다도 오히려 이제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직장의 어떤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부터 공직사회는 굉장히 경직되고 폐쇄적이라는 뭐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급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무원들이 부서에 따라 가지고 어느 친구들은 뭐 거의 놀다시피 하는 공무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주말 휴일도 없이 굉장히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니까 거기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 시리 같은 것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근무 환경이 뭐 나름대로 퇴직하는 어떤 이유도 되고 또 뭐 그 민원인들한테 사실 뭐 폭언이라는 욕설 이런 것들 굉장히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든요. 이 네. 친구들은 그런 그런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뭐 피로감 이런 것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얼마 전에는 또 뭐 봉화에서 30대 이제 젊은 공무원들이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이 회사 복지보다는 이 근무 환경이나 직무 적합성을 더 많이 고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근무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어떤 유연 근무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대구시가 지난해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단은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합니다. 적극 확대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어떤 대구시의 시차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이제 대구시 이제 산하에 있는 구군청도 네.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취임 이후에 균형 이게 이제 제대로 같이 하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면서 본인이 먼저 이제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시차 출퇴근 이제 참여 비율을 기존에는 3%에서 20%까지 확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오전 10시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10시 출근해서 이제 보통이 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모든 회의도 10시 30분, 뭐 10시 이후에 회의를 하고 스스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이제 시차 출퇴근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원래는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요거는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퇴근 시간제 유연하게 이제 하면서 출근을 그렇게 유연하게 하면서 그만큼 퇴근도 유연하고 일단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에 뭐 이것 자리 잡은 구군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대구 동구청 같은 경우는 시차 출퇴근제 확대를 전 직원에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공모를 통해 하고
또 이제 그 대구시 같은 경우 1시간 단위로 출퇴근을 정할 수 있는데 네. 구청 같은 경우는 뭐 30분 단위로 이제 뭐 시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민원인이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어떤 거다 10시부터 12시까지 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요 시간에는 전체 전 직원이 다 그 근무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이제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구시의 유연근무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경북도 유연근무 사용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보면 연가라든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유연근무 사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 지난해 이제 그 2019년도에 1인당 평균 사용률이 7.6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2021년에는 10.6일로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유연근무제 사용 인원이라든지 사용 횟수도 해마다 늘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 도청 직원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은 유연근무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도청에서 유연근무제 유행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대구시와 비슷하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어떤 그 시차 출퇴근형도 있고. 그다음에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최소 4시간에서 그다음에 12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근무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 선택형도 있고 또 주 3.5일에서 4일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집약적으로 하면서 남는 뭐 금요일 날 뭐 오후 일찍 퇴근한다든지 하나 더 집약 근무형 또는 뭐 재택 근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 근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주말 부부라든지 원거리 출퇴근 부부라든지 뭐 이런 지원들로서 굉장히 인기 있고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대구 경북이 직원 복지나 이 경직된 조직 문화를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워라밸 지수에서는 대구 경북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에 이제 17개 시도별 이제 그 일과 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균형 지수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전 국민의 월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이 53.4점인데 네. 경북도 내 근로자의 경우는 47점이었어요. 그래서 17개 시도 중 16이었고 대구 같은 경우는 평균인 사실 평균에 근접했지만은 역시나 51.4% 네. 4점이기 때문에 그 순위를 따지면 전체 12 정도 하위 수준이었거든요. 그만큼 경북의 이제 대구 경북 워라밸 지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다행스러운 것은 경북 경우에는 지난해 43.8점에 비해 가지고 47.9점으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대구 같은 경우도 48.5점에서 51.4점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다행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이라든지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유행 근무제 확산, 뭐 그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이런 것들 큰 영향을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워라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거, 그다음에 SNS로 이제 퇴근 이후에 SNS로 업무를 지시하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잦은 야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잦아지면 개인 삶이 없어지잖아요. 네.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돈보다는 삶의 질이 우선이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2030 청년 무직자와 저연차 퇴사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이제 시골에 위치한 중소도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든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나이가 고령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거 중장년층이라든지 노령층에 맞춰가지고 크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엄격히 따지면은 여러 가지 출산율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청년 정책, 청년들을 중심에 놓고 해야 되는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1년 저연차들의 어떤 그런 퇴사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퇴사. 이제 그 친구들의 어떤 개성,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르거든요.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어떤 성향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 정확히 파악해서 직장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통을 해야 되죠. 직장 상사와 그 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소통하고 또 이제 그 MZ세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조직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직에서는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무직자와 저연차 퇴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